135. 공소장 일본주의, 범죄 전력의 기재.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 송치 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소법 제254조 사망 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 조항이나 평등 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공소장에 소년부 송치 처분 등 범죄 전력을 기재하였다 하여도 이는 피고인의 특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허용된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136. 공소장 일본주의, 피고인의 성격, 경력 등의 기재. 폭처법 위반죄 등의 공소장의 모두 사실에 땡땡 역전 19, 세력화 이전 땡땡 지역 폭력배 이합지상, 땡땡 역전 19의 세력화 배경, 운영 자금 조달, 조직적 지위, 통솔 체계의 확립 시도, 조직의 단합과 결속 도모 등을 장황하게 기재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그 기소된 범죄들을 저지를 수 있는 자라는 강한 유죄의 심증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 피고인의 나쁜 성격이나 경력 등을 기재하는 것은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 137. 공소장 일본주의, 그 위반의 효과와 치유 여부. 형사소송 법령의 내용과 그 개정 경위, 공소장 일본주의의 기본 취지, 우리나라 형소법이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및 직접 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소장 일본주의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을 공소 제기의 단계에서부터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 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이라는 또 다른 요청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양자의 취지와 정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에서 공소사실 기재 또는 표현의 허용 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의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 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 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공소시효 138. 공소시효 기간의 결정 기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는 이를 과형상 1죄로 처벌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 따져야 할 것인 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하부 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각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해야 하고 과형상 일죄인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수죄에 해당하므로 각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39) 공소시효 기간의 결정 기준 공소장 변경 시의 기준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에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공소제기 후에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 시가 아니라 당초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는 입장이 제시된 판례이다. (140) 공소시효의 계산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받게 되므로 미수범의 범죄 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141) 공소시효의 정지, 범인의 국외 도피 형소법 제253조 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 2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3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소법 제253조 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국외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소법 제253조 3항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외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된 경우 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당해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높고 실제 그 범죄로 인한 수감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보다도 현저하게 길어서 범인이 수감기간 중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했을 것으로 넉넉 잡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수감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인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위 죄로 공소 제기된 사안에서 위 수감기간 동안에는 형소법 제253조 3항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42) 공소시효의 정지. 공범이 대항범 관계에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 2항.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형소법 248조 1항, 253조 1항, 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공범 사이의 처벌의 평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공범의 개념이나 유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특히 위 조항은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강학상으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형소법 253조 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유와 같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공범 중 1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의 결과가 형소법 253조 1항이 규정한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인 경우뿐 아니라 유죄, 무죄, 면소인 경우에도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이어서 이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권이 회복되었다는 사정이 약식명령의 확정으로 인해 다시 진행된 공소시효 기간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 제기에 의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정지된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